(11월의) 마지막 날 30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음성 화면 다 잘 나오시죠? 자, 힘듭니다. 힘든 장세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 좀 할 이야기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물론 이제 기술적인 흐름도 봐야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포지션도 봐야 되는 것도 있고 외인들. 근데 외인들의 포지션은 지금 개 무시되고 있는 상황. 무시되면서 외인들도 현재 억지로 맞춰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꽤 됐어요. 한두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장 흐름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었지만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좀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열받고 화가 날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 포지션은 지금 현재로서 의미가 없고 레벨 다운되면서 낮춰졌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 과연 오늘의 장세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종목 장세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 오늘 잘 만들었던 종목들도 장 후반에 투매성 물량 나오는 바람에 좀 많이 망가졌죠. 양봉 올라가다 음봉으로 밀리고 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종목별로 봐야 될 종목들 좀 체크해 보면서 오늘 저녁 방송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을 보면은 참 9가지 화면 속에서 오늘 우리 환율은 내렸어요. 환율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은 하락을 했는데 지수는 밀렸죠. 환율이 하락하면 보통 지수가 올라가고 외인들이 현물 수급이 들어오는 편인데 오늘은 밀렸습니다. 초반에 갭을 좀 많이 띄었죠. 어제 미국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네, 개인 수급도 들어온 거 있지만은 기관들 매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 매도가 오늘 기관 수급에서 주를 이루었는데 저녁 방송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최근에 지난주부터 이야기가 좀 강도가 좀 커졌을 겁니다.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애들 매도가 외인들의 선물을 수급의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했었어요. 들으셨으면 한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정현 방송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유독 기관들의 수급이 외인들의 선물을 주도를 변화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 흔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장은 외인들의 선물이 주도를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이 특히 금융투자애들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좌우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게 자기 자본 가지고 순환매를 일으키는 게 저들의 행태다 보니까 그럴 만도 한데 유독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최근 한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나타난 주된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곰곰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시장이 왜곡이 되거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정상적인 흐름이 아닌 상황에서의 이거 이상하다 혹은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 배경에 다른 이유가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확률적으로.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내려올 자리까지 오늘 심하게 뺀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단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시장만 유독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 시장만 이렇게 유독 만들어갈 필요도 없었던 상황인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왜 우리 시장만? 왜 우리만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개미 입장에서 단순하게 그래 시장이 저러니까 근데 저는 항상 고민을 해왔던 게 왜 그러냐 이거지 왜 이유가 뭐냐 이유가 합당하고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넘어갈 수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인 이유 기술적인 흐름 그거로 치부하기에는 지나친 상황인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있었어. 이게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외인들이 만들어 놓았었던 포지션 오늘 수급을 보면 일단 포지션을 따라 수급을 보면 외인들 막판에 이만큼 선물 매수를 했죠. 선물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하게 투매가 나오는 시점이 2시부터예요. 절묘하게 코스닥 2시부터입니다. 내비장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절묘하게 2시부터예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왜 딱 2시부터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까? 이게 뭘까요? 절묘하지 않아요? 왜 반등하다 왜 2시부터 저렇게 코스닥 투매가 나왔을까? 선물 딱 2시부터 나왔어. 왜? 왜, 왜 2시부터냐 이거야. 전에도 10월 초에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10월 초에. 반대 매매 일정표. 요거 한번 짚고 갑시다. 반대 매매 일정표. 9시에는 시가 반대 매매. 증권사 하한가 혹은 마이너스 15%에 들어갑니다. 10시부터는 CFD 반대 매매.
고액자산가 10배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12시 반에는 파생 반대 매매, 2시부터 스탁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뭐예요? 2시부터 스탁론 나간 거죠. 그렇죠? 2시부터 스탁론 반대 매매 나간 거예요. 레버리지.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거 나가요. 증권사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자산 좀 있는 사람들 고액자산가 한 2억만 있어도 20억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게 10월 달부터 10월 달에 그 반대 매매 나간 게 10시부터 나간 게 이거예요. 시간대 보면 딱 절묘하게 맞물립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는 아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는데 물론 뭐 10시부터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시부터 절묘하게 이렇게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2시부터 나가는 절묘하게 2시잖아요, 이거. 그죠? 스탁론이에요, 스탁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 이래 놓고 나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반등해야 될 시점에서 왜?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이 시장에 금융권에 신용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뭐 도는 이야기고 하니까 한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얘기는. 누군지는 모르겠어.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신용 줄여라. 대출도 줄이는데 신용도 줄여라.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특히 금융투자애들이 반응하는 게 유독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금융투자애들 물량들이 유독 심하게 지수 하방 쪽으로 하락 쪽으로 유도를 하는 느낌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인들 선물을 떠나가지고 선물을 리드를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원인은 저거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개미들은 안중에 없는 거죠.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얘기했는지 뻔히 얘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은 자, 아무튼 추정할 수 있는 자, 그러니 시장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이 거기서 발생이 일부가 되었었을 가능성. 이게 누구일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글 올리시거나 하지 말고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반시장 정책과 자본주의 개념을 모르는 시장의 관여도와 어떻게든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지표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누군 어떤 세력들일 수 있겠죠. 그게 시장의 투매를 유도를 최근에 계속 한 2주 정도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야? 우리들 돈이잖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출을 없애 대출을 막고 부동산 집값 상승을 막고 대출을 그래서 막은 거잖아. 그 외에 그 외에 지표들이 만들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다 줄여야 되잖아. 신용부터 해가지고 다 담보대출 다 줄여야 되잖아. 어느 시기 내에 내년 3월까지
저는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데 의외의 변동성과 의외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래 왔어. 박근혜 말년에 이건 뭐 지나간 거니까 박근혜 말년에 연기금 CIO였던 강면욱이 돌대가리 시장에서 퇴출된 인간이 연기금 CIO로 앉아가지고 만들었던 액티브에서 패시브로 전환되는 바람에 만들었던 중소형 장세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바뀌어야 돼. 못 바꾸고 있어. 왜? 자본주의 시장 마인드가 없어.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다? 금융 식민지와 금융 후진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불안해. 개미들이 주가를 타고서 신고가를 가고 부자가 되는 거를 오히려 꺼려하는 거란 말이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러니 서학개미로 가는 거지.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서 미국 주식 사고 있는 거지. 지랄하고. 연기금이 지랄하고 졸라게 매도해대고 있으니까 이거.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 사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이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바꿀 수 있을까? 누가 바꿀 수 있을까? 개미 입장에서는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누가 바꿀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 인간 어디 데려와봐 그럴 사람도 없을 거고 어? 이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 이야기에 관심 가질 사람도 없을 거고 제가 보기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 시장의 현실인 거죠.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우리는 금융 후진국이고 금융 식민지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그 과정에서도 기업들은 생존해 갈 수 있어요. 왜? 정치인들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은 기업인들은 10년, 20년 뒤를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기업들을 누군가가 다른 방법으로 개인들의 신용을 조절하려고 대출을 막으려고 강압적인 방법이 들어가니 의외의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액션이에요. 안타까울 뿐입니다. 통탄을 노르시고 자,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장만 유독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화가 나고 정말 열이 받고 그래서 머리에 얼음팩을 올려놓고요. 열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나타난 현실은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기술적인 흐름과 과연 지지가 어디가 되는지도 봐야 돼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 야간 선물도 좀 밀리고 있는데 포지션을 계속 읽어왔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빗나갈 수 있어도 벌써 두 번째 빗나가고 있어요. 와,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았습니다. 10월달, 9월달인가 10월달 더 하락했었고 이번에 또 예상보단 더 하락한 상황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죠.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분할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벌어주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어요. 모든 정책들은 다 그러한 과정을 겪어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기술적인 분석을 볼게요. 코스피부터.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다음에 코스닥,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한번 봅니다. 종합지수 코스피. 자, 제가 시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2800 이탈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2840까지 내려왔습니다. 2800까지 왜 2800 이탈 가능성을 보냐면은 지금 매물 지지선이 2770, 80 정도에 있어요. 401선이고 차라리 급하게 내려와서 거기 찍고 아래꼬리를 달았으면 종목들이 반등을 아마 엄청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2840 정도로 마감이 돼서 22까지 내려왔다가 아래꼬리 살짝 달고 거기까지 단기간에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간을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박스권 흐름 가다가 시간차 두고 가다가 한 번쯤 툭 떨어지면은 그 정도 될 거다라고 일단은 흐름을 생각했는데 예상처럼 되는 게 없는 거긴 해요. 우리 지수는. 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중형주를 좀 볼게요. 코스피 중형주. 전저점 이탈한 지 한참이죠. 전저점부터 해서 얼마나 이탈해서 4%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니까 8%가 하락한 거예요. 저, 전저점 대비해서. 매물 지지선에 200, 저기 401선, 이게 401선입니다. 401선 붙여 있죠. 소형주, 코스피 소형, 아, 아니다. 중형주 봅니다. 중형주도 마찬가지죠. 이탈해서 내려왔어. 밑에 지지선까지 내려왔어. 과매도예요. 다 과매도야 지금. 중형주, 소형주 다 과매도예요. 과매도가 앞에서 나왔었던 과매도보다 더 많이 과매도예요. 이게 푸른색의 범위가 클수록 과매도가 심하다는 건데 지수는 그 과매도 상황 되면은 작년 코로나의 완전 개폭락 이후의 반등 상황 아니고서는 상당히 큰 과매도예요. 중형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중형주를 볼게요. 코스닥 지수 먼저 볼까요? 코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는 전저점 이탈 안 했습니다. 과매도도 아니에요. 왜? 더 내려왔을 수 있는데 지수가 버틴 것은 코스닥 지수가 버틴 것은 이거는 이제 게임주와 엔터주 때문입니다. 제약주가 아니라 게임주와 엔터주. 그럼 코스닥 중형주를 봅니다. 훨씬 더 낮죠. 그리고 401선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내일 밀리면 반등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가부터 밀릴지 아니면 오늘 뭐 오를지 갭들지는 내일 오늘 미국장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코스닥 소형주도 마찬가지. 코스닥 소형주는 뭐 거의 전저점 이탈 자리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다 보면 401선 자리 잡고 있어요. 반등 자리거든 이 자리가. 매물 지지선들도 자리 잡고 있어서. 근데 일반 종목들은 더 밀린 경우들이 많죠. 왜? 아까 얘기했던 신용 털어야 되니까, 줄여야 되니까. 그 신용은 뭐냐면은 대출과 신용은 지표거든. 지표가 될 수 있거든. 내가 근무하는 동안 신용은 이만큼은 돼야 돼.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돌까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게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현실입니다. 주식을 하려면 적어도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이해를 하자면은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개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주식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꽃을 누군가 그렇게 강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려고 하면은 왜곡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정부가 우리의 주가 지수를 KPI를 놓고 잘 성장하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저는. 누구처럼? 트럼프처럼 우리 지수 좋아. 계속 가고 있잖아. 신고가. 자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왔으면 좋겠어. 지랄하고 맨날 규제와 통제밖에 못하는 그런 이거 사회주의 국가지 규제와 통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거는 저는 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공부를 해온 바로는 수십 년 공부를 쇠가 빠지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체제 속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금융후진국이고 심하게는 식민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기를 들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얘기하세요. 제 이야기 틀린가?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무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바뀌지 않으면은 이 체제가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그나마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을 뽑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지지하면서 하나둘씩 바뀌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닌데 저는 이 시장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종목들을 보면은 지수를 보면은 그렇게 현재 지수는 위치는 그 위치까지 와 있어요. 자, 단기적으로는 아니길 바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2,800 이탈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심하게 내려온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코스피 지수는 아직 과매도는 아니에요. 지수는 과매도는 아닙니다. 앞에처럼 이렇게 과매도 상황에 들어왔으면 좋은데 과매도까지는 안 내려왔어. 그런데 중소형 지수는 과매도가 좀 심한 상황이에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은 아니구나. 코스피의 중소형 주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밀려 있기는 해요. 전저점 이탈 안 하고. 왜? 코스닥 소형주는 그래도 과매도가 내려와 있네요. 자, 이야기는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까지는. 자, 이 상황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좀 빠를 수 있는 섹터는 코스피의 중형주와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반등이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중소형주예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러니까 과하게 매도 상황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2시부터의 투매 물량 감안해서 보면은 10월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소형주만 일단 과매도 상황이면서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장대 음봉에 코스닥도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죠. 내일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완전히 종목들이 망가질 수 있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은 미국이 낙폭이 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미국장이 오늘 낙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독일은 1.6% 마이너스인데 미국은 약보합이나 하면 약보합이나 마이너스 5% 전후로 좀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강보합권이나 약보합 정도로 올려서 아래꼬리 윗꼬리 올려서 마감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고 미국의 낙폭이 크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우리 시장이 내일 반등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오늘도 증권사에서 증권사 직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8시부터 업무 마비돼요. 8시 20분? 10분? 업무 마비. 증권사에서 업무 마비라는 표현을 들은 게 제 기억에 제가 전업 한 13, 14년 차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몇 번이 없었어요. 이건 또 다른 지표입니다. 몇 번이 없었어요. 기억에. 근데 오늘 업무 마비 현상이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워낙 많아서 워낙 많아서 다른 업무 처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웬만해서는 오늘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지표로 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의 당일날 10% 이상 상승 종목수가 지수가 뭐 1%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가 10% 이상 상승 종목수가 10개도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장세가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지수만 오른 거고. 그렇듯이 증권사의 상황이 어떠냐. 이것도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개미들 신용 엄청나게 준다는 이야기죠. 내일 아침에 또 장난이 아닐 거예요. 오늘 2시부터 나왔던 투매 물량들도 그거의 일환일 수 있는 건데 내일 아침은 더 심할 수 있겠죠. 증권사에서 지금 업무 마비될 오늘도 마비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내일은 더 심할 가능성도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털리고 신용 반대면이 다 나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그 물량을 개파락을 하던 갭상승을 해서 양봉을 만들던 내일은 일단은 끝자락에서 반등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기술적인 흐름을 떠나가지고 그러한 지표로 보건대. 그거 하나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이후에 한 번 더 빠질지라도 한 번은 반등을 하면서 왜냐하면 앞에서도 단기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랬지만은 여기서는 올라가다 탁 눌러버리고 올리는 이건 코스닥 이제 소형주였고 지수로 보건데 지수로 보건데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장대 연봉 만들어 놓고 8월 달이야 이렇게 올라왔지만 여기서 올랐다가 뛰어서 눌러놓고 그리고 올렸단 말이죠.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저점 깨면서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확실하게 털고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그 상황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내려와서 돌릴 가능성까지도 열어놓고 봐야지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의 오미크론에 대한 투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과하게 내려와서 반등 자리있지만 지수는 아직 과매도가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등하다가도 한번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한번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이런 시간차를 두고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흐름상에서는 거의 끝자락으로 보여져요. 반등의 끝자락. 이 정도 한 2개월 정도 만들다 저점 깨고 내려와 가지고 한 번 더 이탈한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끝자락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중소형주들이 과하게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반등 정도가 일단은 관건이 될 거니까 종목별로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좀 초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중소형주 흐름이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손절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물론 위에서도 물론 그러긴 했지만은 위에서 이만큼에서 손절해서 밑에서 이 정도 내려와 가지고 공포감 때문에 매수를 못 하거든요. 어차피 기다렸던 거면 지금 기다려서 반등을 생각해야 될 자리일 거고요. 종목별로 좀 차이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차이가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 샘플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뭐 지수 흐름으로 일단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수 흐름으로 뭐 소형주들 뭐 코스피 소형주를 좀 샘플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그죠? 코스피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밤에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금 내려온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언더슈팅이 과하게 내려온 거죠. 그죠? 그리고 급등을 한 거죠. 차라리 급하게 내려왔다 올라오는 게 좋을 수 있는데 되게 흘러내리니까 더 힘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지수 측면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반등 가능성을 봐야 돼. V자 일정 부분 앞에서처럼 반등 가능성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종목별로는 조금씩은 다르게 반응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섹터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냐. 근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볼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과매도 상황에서 처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일단은 급하게 오르는 종목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종목별로 나오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은 느리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을 텐데 그냥 종목별로 매매 전략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수가 반등하면 지금까지 아마도 강했었던 종목이 상대적으로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오미크론 때문에 막판에 2시 넘어서 투매가 나오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이 살짝 올라오거나 양봉 들어주는 애들이 은근히 좀 많았죠. 그렇듯이 시소 타기는 계속이 될 일정 부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봐야 될 거고. 근데 녹록치가 않아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녹록치는 않아요. 현지 의사들은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있고 바이든은 통제하지 않을 거다. 모더나에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파이자에서도 먹는 치료제 충분히 오미크론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서의 투심은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왜 그랬느냐? 초반에 이야기했잖아. 이유가 있었다고. 이유가 있었다. 왜 우리 시장만 유독 이럴까? 물론 기술적인 흐름도 있었긴 하지만 유독 그 배경에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비빌 언덕이 필요했는데 그 비빌 언덕을 이번에 확실하게 잡은 걸 수도 있는 거지 사실. 의외의 변동성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강한 거는 진짜 위메이드 맥스를 보면 정말 시장이 현재 이러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위메이드 맥스는 어제도 상한가고 오늘도 이 정도 만들어지고 이게 유지되는 한은 이 정도면 일단은 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과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게임주들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액토즈, 웹젠, M게임, 그다음에 위메이드 요 몇 가지 이야기해 드렸는데 걔네들은 은근히 추세는 강하죠. 그죠? 액토즈도 오늘 좀 올라오다가 막판에 밀리면서 네오위즈도 오늘 어제 강하다가 오늘 음봉으로 종가상 밀렸는데 추세 측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중심으로 오히려 뭐 짧은 스윙성이나 단기 매매 병행을 해보셔도 괜찮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애들은 조금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근데 덜 오르고 수급도 괜찮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오히려 조금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V자 반등이나 어느 정도 내려왔다 자리 잡힌 이후로 확인을 하면서 보셔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여져요. 잘 견뎌가도록 하시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목요일 저녁 방송에 다시 한번 좀 체크해 가도록 할게요. 만기까지는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목요일 날 한번 포지션 체크를 해볼게요. 이틀 사이에 좀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